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샬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제인 에어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로체스터 씨 방에 불이 났고, 그런데 그 방 안에서 로체스터 씨가 깊은 잠에 빠져 꼼짝 않고 누워있는 장면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궁금하다고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불길과 연기 한복판에서 로체스터 씨는 깊은 잠에 빠져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나는 소리쳤다. 아무리 흔들어대도 로체스터 씨는 웅얼거리며 돌아누울 뿐이었다. 연기 때문에 정신을 잃은 것이다. 잠시도 머뭇거릴 겨를이 없었다. 바로 침대 시트에 불이 붙었다. 나는 얼른 세면대와 물주전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넓은 세면대와 깊은 물주전자에 물이 가득 들어있었다. 나는 침대와 로체스터 씨에게 물을 쏟아붓고 내 방 물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다시 물을 뿌렸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침대를 삼키고 있던 불길이 꺼졌다. 불이 꺼지면서 씩씩 소리가 나고 물을 붓다가 항아리가 깨지고, 무엇보다도 내가 쏟아부은 물세례 때문에 드디어 로체스터 씨가 깨어났다. 주위가 깜깜하긴 했지만 로체스터 씨가 완전히 정신이 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로체스터 씨가 자신이 물웅덩이에 누워있음을 깨닫고 처음 들어보는 저주 같은 말을 퍼부었던 것이다. 로체스터 씨가 소리쳤다. 홍수라도 난 건가? 내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불이 났어요. 이제 불이 꺼졌으니 일어나세요. 촛불을 가져올게요. 로체스터 씨가 물었다. 기독교 나라에 사는 모든 요정들의 이름으로 당신이 제인이요? 마녀여, 마법사요. 날 어떻게 한 거요? 이 방에 당신 말고 또 누가 있어? 나를 익사시켜 죽일 셈이었어? 촛불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제발 일어나세요. 누군가 음모를 꾸몄어요. 곧 누가 무슨 짓을 꾸몄는지 알게 되겠죠. 자, 이제 일어나겠소. 당신이 책임지고 촛불을 가져오시오. 하지만 먼저 내가 마른 옷으로 갈아입을 때까지 2분만 기다려주시오. 마른 옷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여기 가운이 있군. 자, 어서 뛰어갔다 오시오. 나는 뛰어나가 복도에 있던 촛불을 가져왔다. 로체스터 씨는 촛불을 받아들고 온통 시커멓게 그을린 침대와 물에 흠뻑 젖은 시트와 물속에 흥건히 잠긴 양탄자를 살펴보았다. 이게 무슨 일이요? 대체 누구 짓이요? 나는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복도에서 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3층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으며 연기가 가득했고 타는 냄새가 나서 이 방으로 들어왔고, 그때 이 방 상태가 어땠는지 이야기하고 주위에 있는 물을 닥치는 대로 퍼부었다고 했다. 로체스터 씨는 심각하게 듣고 있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놀란 표정보다는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말을 마쳤는데도 잠자코 있었다. 내가 물었다. 페어팩스 부인을 부를까요? 페어팩스 부인? 아니, 뭐하러 부인을 부른단 말이오. 부인이 뭘 할 수 있다고. 평온하게 자도록 내버려둬요. 그럼 리어를 불러오고 존과 그 아내를 깨울게요. 그럴 것 없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쇼를 두르고 있군. 추우면 저기 있는 내 망토를 입어요. 망토를 두르고 안락의자에 앉아 있어요. 저기, 내가 입혀주리다. 발이 젖지 않게 발판에 올려놓으시오. 잠시만 혼자 있으시오. 내가 촛불을 가져가리다. 내가 올 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생쥐처럼 가만히. 3층에 가봐야겠소. 절대로 움직이지 마시오. 아무도 부르지 말고. 로체스터 씨는 갔다. 나는
촛불이 물러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로체스터 씨가 소리 없이 복도를 지나 되도록 조용히 계단문을 열고 닫자 불빛이 사라졌다.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겨져 있었다. 무슨 소리가 날까 귀를 세웠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주 긴 시간이 지났다. 피로가 몰려왔다. 망토를 두르고 있는데도 추웠다. 그러다가 집안 사람들을 깨울 것도 아니라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체스터 씨의 명령을 거스르려는 순간 다시 복도 벽에 어렴풋이 불빛이 비치면서 맨발로 깔개를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생각했다. 제발 로체스터 씨였으면, 더 나쁜 것이 아니었으면. 로체스터 씨가 창백하고 우울한 얼굴로 다시 들어왔다. 그는 촛불을 세면대에 놓으면서 말했다. 무슨 일인지 알아냈소. 역시 생각한 대로요. 어떻게요? 로체스터 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바닥만 보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나자 조금 기묘한 어조로 물었다. 당신이 방문을 열었을 때 뭔가 봤다고 했소? 못 봤어요. 촛불만 복도 바닥에 있었어요. 이상한 웃음소리를 들었지. 이전에도 그 소리나 비슷한 소리를 들었소? 네, 그레이스 폴이라는 바느질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웃어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렇군. 그레이스 폴. 당신도 짐작하고 있었어. 당신 말대로 그 여자는 특이하오. 아주. 그 문제는 곰곰이 생각해봐야겠어. 그건 그렇고 오늘 밤 사건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나 말고 당신뿐이라서 기쁘오. 당신은 수다스러운 바보가 아니지. 두말할 것도 없이. 침대를 가리키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내가 설명을 하리다. 당신은 방으로 돌아가요. 나는 서재 소파에서 쉬면 될 거요. 4시가 다 되었군. 2시간만 있으면 하인들이 일어날 거야.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나가려고 했다. 로체스터 씨는 깜짝 놀란 것 같았다. 방금 나한테 가라고 말해놓고 놀라더니 모순된 태도였다. 로체스터 씨가 소리쳤다. 아니, 벌써 가려는 거요? 게다가 그런 식으로? 가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진 마시오. 고맙다는 인사와 호의가 담긴 말이라도 한두 마디 듣고 가야 하지 않소. 그냥 가진 마시오. 그렇게 냉담하게 금방 가버리진 마시오. 당신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잖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에서 나를 건져냈잖소. 그런데도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쳐가려는구려. 악수라도 해야지. 로체스터 씨가 손을 내밀었다. 나도 손을 내밀었다. 로체스터 씨는 처음에는 한 손으로 내 손을 잡더니 곧 2손으로 감싸주었다. 당신은 내 생명을 구해주었소. 당신한테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되어 기쁘오. 더는 말할 수가 없소. 그런 은혜를 입는 건 견딜 수 없지만 당신이라면 다루. 제인, 당신이 베푼 은혜는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소. 로체스터 씨는 말을 멈추고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 위에서 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일 지경이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못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이번 일은 빚도 은혜도 부담도 신세를 것도 아니에요. 로체스터 씨는 내 말에 아랑곳 않고 계속 말했다. 당신이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줄 줄 알고 있었어.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 당신 눈 속에서 그것을 보았어. 그 눈의 표정과 미소는 그것은 내 마음 가장 깊숙이 괜히 그토록 큰 기쁨을 준 것이 아니었던 거요.
자연스러운 공감이라는 게 있다고들 하지. 착한 요정이 있다고들 하지. 그런 황당한 이야기 속에도 진실은 있는 거요. 소중한 나의 수호자요. 잘 자오. 로체서 씨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담겨 있었고 눈길에도 이상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마침 깨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가려고 했다. 아니, 정말 갈 거요? 추워요. 춥다고. 그래, 물 웅덩이에 서 있군. 그럼 가요, 제인. 어서. 하지만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었고 나는 그 손을 뺄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구실을 생각했다. 페어팩스 부인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 그럼 가시오. 로체서 씨가 손을 놓아주자 나는 방을 나섰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잘 생각은 없었다. 나는 동이 틀 때까지 고뇌의 파도가 기쁨의 파도 아래서 넘실거린 채 자꾸만 들썩이는 바다 위에서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때때로 그 거친 바다 너머로 뷸라처럼 아름다운 땅이 보였고 이따금 희망 때문에 깨어난 신선한 바람이 내 영혼을 품고 의기양양하게 그 땅으로 날아갔다. 하지만 나는 상상 속에서조차도 그 땅에 이룰 수 없었다. 육지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끊임없이 나를 밀어냈다. 이성적인 판단력은 맹렬한 흥분 상태에 저항했고 분별력은 열정에 경고했다. 나는 열에 들뜬 나머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일어났다. 여기까지가 제인에어 1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인에어 2부가 시작이 됩니다. 로체서 씨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지만 계속 읽다 보니까 제인 에어에게 여자로서, 이성으로서 끌리고 제인 에어에게 빠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표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극존칭을 쓰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분이 자기의 망토를 추워 보인다고 입으라고 걸치라고 내가 입혀주겠소. 이런 정도의 그 표현이라면 로체서 씨 입장에서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으로서는 최상의 표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델이 물론 자기의 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귀여운 어린아이를 옆에 두면서도 그 아이가 돌아다닐 때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라고 굿나잇 키스를 할 때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걸 대놓고 표현도 하시고 페어팩스 부인에게 데리고 가라고 너무 시끄럽다고 말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조금 인정이 없다고 할까요? 조금 따뜻한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시는 그런 않는 성품, 제가 존댓말을 자꾸 쓰네.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계속해서 제인 에어에게 당신이 나를 구해줄 줄 알았소. 그리고 나를 구해준 사람이 내가 은혜를 지고 그리고 빚을 진 사람이 당신이라서 나는 너무나 좋소. 그렇게 계속해서 표현을 하는 걸 보니 이분은 이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호기심,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마 이때부터 계속해서 제인 에어에게 본인의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같은 책이어도 소리내서 읽는 거 그리고 처음 읽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2부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자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나니 로체서 씨를 보고 싶기도 하고 보기가 두렵기도 했다.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지만 눈을 마주치는 것은 겁이 났다. 아침나절에는 로체서 씨가 잠시라도 들러주었으면 싶었다. 로체서 씨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교실에 들어와서 있다가 가곤 했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여느 때처럼 아침이 지나갔다. 조용한 공부 시간을 방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아침을 먹은 지 얼마 안 되었어. 로체서 씨의 방 근처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났고 페어팩스 부인의 목소리와 리어와 존의 아내인 요리사의 목소리와 심지어 존의 무뚝뚝한 말소리까지 들려왔다.
주인님이 화를 당하시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밤에 촛불을 켜두는 건 너무 위험해. 주인님이 침착하게 무랑아리로 불을 끄실 생각을 했더니 정말 하늘이 도우신 거라니까. 아무도 안 깨우셨다니 놀라워. 서재 소파에서 주무시다니 감기나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리들이 들려왔다. 이런 사소한 잡담에 이어서 박박 문지르고 물건을 제자리에 정돈하는 소리가 났다. 점심을 먹으러 아래층에 내려가면서 로체스터 씨의 방을 지나가다가 열린 문틈으로 보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다만 침대 주위에 늘어져 있던 커튼은 없었다. 리어가 창가 의자 위에 서서 연기에 그을린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로체스터 씨가 화재 사건을 어떻게 해명했는지 궁금해서 리어한테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리어한테 가다가 방에 또 한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한 여자가 침대 옆에 의자에 앉아서 새 커튼에 고리를 달고 있었다. 바로 그레이스 풀이었다. 그레이스 풀은 늘 그렇듯 갈색 모지옷과 체크무늬 앞치마에 하얀 손수건을 갖추고 하녀 모자를 쓴 차림으로 침착하고 무뚝뚝하게 앉아 있었다. 일에 푹 빠져서 온 정신을 빼앗긴 것 같았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여자라면 얼굴이 창백하거나 절망적인 기색이 나타나야 할 텐데 그 딱딱한 이마와 평범한 외모만 보면 아무렇지도 않았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지난밤 자기 방까지 쫓아와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비난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나는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웠다.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그레이스 풀이 고개를 들었다. 놀라지도 않고 들킬까봐 겁이 나서 얼굴이 벌개지거나 하얗게 질리지도 않았다. 그레이스 풀은 평소처럼 냉담하고 무뚝뚝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는 커튼 고리와 끈을 집어들고 바느질을 계속했다. 나는 생각했다. 시험을 해봐야겠어. 저렇게 도통 속을 알 수가 없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좀 전에 하인들이 한데 모여서 이야기를 하던데요. 주인님이 어젯밤에 잠자리에 누워 책을 읽으신 것뿐이에요. 촛불을 켜놓은 채 잠이 드시는 바람에 커튼에 불이 붙었는데 다행히 이불이나 침대에 옮겨 붙기 전에 깨어나셔서 물병에 담긴 물로 불을 껐대요. 참 이상한 일이네요. 나는 나직하게 말하고는 그레이스 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로체스터 씨가 아무도 깨우지 않았나요? 아무도 로체스터 씨 소리를 못 들었나요? 그레이스 풀은 다시 눈을 들어 나를 보았는데 뭔가 알아차린 눈빛이었다. 나를 찬찬히 살피는 듯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도 알다시피 하인들이 자는 방은 멀어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베어팩스 부인의 방과 선생 방이 주인님 방에서 가장 가까워요. 하지만 베어팩스 부인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대요. 나이가 들면 잠이 깊게 드는 경우가 많지요. 그레이스 풀은 말을 멈추더니 무심한 척 하면서도 여전히 또렷하게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 어조로 덧붙였다. 하지만 선생은 젊으니까 잠이 금방 깰 것 같아요. 무슨 소리 못 들으셨나요? 나는 유리창을 닫고 있는 리어에게 들리지 않도록 소리를 낮추었다. 들었어요. 처음에는 파일럿인 줄 알았는데 파일럿은 웃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웃음소리를, 그것도 이상한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레이스 풀은 새로운 실을 끊어서 꼼꼼히 왁스칠을 하고는 차분한 손놀림으로 바늘에 끼우고 나서 더없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렇다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주인님이 웃었을 리도 없지요.
꿈을 꾼 게 분명해요. 꿈이 아니었어요. 나는 조금 격양되어 말했다. 그레이스 풀이 뻔뻔하리만치 냉정하게 나오니까 화가 났다. 그레이스 풀은 다시금 탐색하는 듯한 뭔가 알아차린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레이스 풀이 물었다. 주인님한테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말씀드렸나요? 오늘 아침엔 주인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볼 생각은 안 했나요? 그레이스 풀이 깊이 따지고 들었다. 나한테서 무심결에 정보를 끌어내려고 반대신문하는 것 같았다. 내가 자기의 죄를 알고 있거나 의심하고 있는 줄 알면 나에게도 해코지를 하려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 반대예요. 문에 빗장을 걸었지요. 그럼 선생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빗장을 지르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이런 악마 같으니라고. 내 습관을 알아내서 계획을 세우려는 거야. 분노가 또다시 신중함을 짓누르고 말았다. 나는 날카롭게 대꾸했다. 지금까지는 걸지 않은 적이 많았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손필드 저택에서 위험한 일이나 성가신 일이 있을까봐 걱정해야 하는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꼭 문단속을 해야겠어요. 그레이스 풀이 대답했다. 그게 현명한 일이에요. 이 근처는 제가 알기로 아주 조용하고 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하지만 다들 알겠지만 접시 벽장에는 수백 파운드어치의 접시들이 있답니다. 주인님이 자주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큰 집치고는 하인이 아주 적어요. 주인님이 오시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분이라 시중 들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어쨌든 조심할수록 좋은 법이죠. 문을 꼭 잠가서 혹시나 찾아올지 모르는 불행에다 빗장을 걸어두는 것이 좋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신의 섭리에 맡기지만 아무 대책 없이 신의 섭리를 기대하면 안 돼요. 분별 있게 대비를 할 때 축복이 내리는 경우가 많지요. 길고 거창한 설교는 여기서 끝이 났다. 그레이스 풀은 퀘이커 교도처럼 점잔을 빼며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으로서는 아주 길게 이야기한 것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레이스 풀의 놀라운 침착함과 엄청난 위선의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다. 그때 요리사가 들어왔다. 요리사가 그레이스에게 말을 걸었다. 불부인, 하인들의 점심 식사가 곧 준비될 거예요. 당신도 내려오겠어요? 아니, 흑맥주랑 푸딩만 쟁반에 담아줘요. 내가 위층에 갖고 올라갈게요. 고기도 먹을래요? 조금만. 치즈도 한 조각이면 돼요. 사고 녹말은? 지금은 괜찮아요. 차 마시기 전에 내려갈게요. 내가 직접 끓여 마시겠어요. 요리사는 나를 돌아보며 페어팩스 부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나는 그 방을 나섰다.